빈티지, 레트로, Y2K를 타고 떠나는 환상과 모험의 나라 노스텔지아. 그곳에서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탐구합니다. 닥터 아진짜의 노스텔지아 신드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아진짜의 노스텔지아 신드롬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녹음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실제로 오래되기도 했고요. 제 목표가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는 거였는데, 사실 이번에 녹음을 한 번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재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올렸어야 됐는데 일주일이 조금 넘기고 한 8일 만에 업로드를 하는 것 같네요. 녹음하는 게 며칠 조금 느슨했다고 또 이렇게 금방 어색해지네요. 그런데 저도 이게 저 혼자 수다 떨듯이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고 나면 '아 좀 속 시원하다. 할 말 다 했다.' 이런 기분 느끼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돌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분에 관한 이야기라서 너무 이야기가 길고 장황해질까 봐 약간의 이제 억눌렀더니 요게 또 너무 아쉽게 이게 녹음을 딱 다 하고 나서도 '이거 할 말 다 못했다.' 이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결국 고심 끝에 재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 영화인 노스텔지아 신드롬에 나와 주신 주디 씨가 팟캐스트에 또 출연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첫 인터뷰 녹음을 했었는데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즐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역시 얘기하다 보면서 너무너무 금방 분위기가 편해지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노스텔지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것이 '진짜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작은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이야기를 서로 안 해서 모를 뿐이지 우리 안에는 언제든 어떤 때이든 조금 약간 촛불 같은 불빛이라도 반짝거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노스테이지아 신드롬은 각자의 개인의 그 촛불같이 반짝이는 희망을 쫓아서 탐구해보는 팟캐스트니까요. 여러모로 저번 주 방송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좋은 환경에서 녹음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마이크도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거랑 그날 쓴 거랑 달랐거든요. 확실히 이제 수음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이 방음이 완벽히 되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환경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게스트를 초대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어 끝나고 이제 편집하면서 방송을 혼자 들어보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게스트분들을 모셔야겠다.' 그리고 저 혼자 녹음하는 것도 '조금 더 나은 퀄리티를 계속 연구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주디의 이야기 항상 너무 재밌어 가지고. 자, 그럼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스텔지아 신드롬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벌써 5 화인데요. 어 항상 처음에는 이 작은 코너가 있었죠. 바로바로 닥터 아진짜의 신문물 연구소. 두둥. 네. 신문물을 짧게 얘기해 보는 코너이죠. 제가 음 근래 오늘 있었던 따끈따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다
당근 거래 하시죠? 저도 당근 거래 정말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은 제가 당근 거래에서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해 봤어요. 뭐냐면 당근 거래할 때 단순히 오래된 물건 중고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가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퀴벌레 잡아 드립니다." 라든지 뭐 대신 해 드립니다. 아니면 그림 그려 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능 기부랄까요? 기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스텔지아 신드롬이라는 프로젝트로 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재능을 판매해 보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그림은 소질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노스텔지아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저의 어떤 그 당시에 고민이나 어떤 그 레트로한 느낌을 영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연출을 해 보고자 해서 그때 당시에 픽셀 애니메이션을 20 분가량 만들어서 영화에 넣었었어요. 픽셀 애니메이션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도트. 옛날에 게임이나 이런 거 다 그런 도트 모양이었죠. 젤다의 전설 아니면은 게임보이에서 나온 포켓몬스터 시리즈 아니면 다마고치라고 하나요? 그거? 그런 특히 일본풍의 어떤 그런 게임 그래픽들 아주 고전적인 사실상 게임 그래픽의 시초죠, 도트가. 네. 근데 제가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거를 무작정 정말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다룰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무작정 '아 이거다.' 이런 느낌에 제가 막무가내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어요.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정말 재미있게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아주 짧고 굵게 거치다 보니까 제가 픽셀 애니메이션, 도트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만든 지는 좀 됐는데 오랜만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작품들을 몇 개 좀 올리면서 픽셀 이미지로 캐릭터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소액을 커피값 정도 받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사실 밤늦게 올린 거고 그냥 문득 엉뚱하게 그렇게 호기심이 발동해서 올린 거였는데 또 연락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오늘은 또 처음으로 제가 당근마켓에 물건이 아니라 저의 어떤 소소한 재능을 한번 소소하게 판매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픽셀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한 30분 정도 열심히 해 가지고 만들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한 30분 정도 열심히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어 빼빼로 과자를 조만간 빼빼로 다가오니까 빼빼로 드시라고 하시면서 과자 기프티콘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서 팔았던 그 픽셀 캐릭터 제가 여쭤봤어요. "이 캐릭터가 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리바이라는 캐릭터라고 알려주셨어요. 검색해 보니까 진격의 거인 아시죠? 저도 이름 들어본 정말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였더라고요, 리바이라고. 뭔가 막 칼도 들고 계시고 막 옆구리에 이것저것 되게 낀 것도 많고 되게 멋있는 기사 같은 냉혈 기사 이런 느낌. 네. 아주 멋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한번 픽셀로 만들어 봤는데요. 덕분에 잊고 있었던 픽셀
도트 캐릭터 만드는 재미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조만간 또 재미있는 작업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닥터와 진짜의 신문물 연구소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본편으로 후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와 진짜의 노스텔지아 신드롬.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위인전 많이 읽으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 초등학교 학급 문고 같은 거 있죠. 그러면은 꼭 백범 김구 선생님, 간디, 뭐 아인슈타인 이런 위인전이 굉장히 사실적인 그분들의 초상화와 함께 그런 위인전이 반에 한 권씩은 꼭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른들은 아마 그 아이들이 그들처럼 멋지고 위대하게 자라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위인전 읽고 저들처럼 돼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어린아이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와,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든 건 책 속의 위인들이 아니라 TV 속의 아이돌 아니었나요? 방황하고 상처받기 쉬운 여린 마음을 기댈 곳이라곤 지금 나와 함께 숨을 쉬는 아이돌,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아이돌, 눈이 부시게 빛나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들만 있어준다면 온 세상이 내 것만 같았던 든든한 기분. 오늘은 아득한 꿈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준 아이돌과 시시한 악몽 같은 그 시절의 노스텔지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구 재료는 이상은입니다. 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거의 40년 전 아이돌에게 입덕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이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이상은입니다. 담다디 이상은. 아니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가 그냥 현역으로 떠먹여주는 이때 담다디 이상은이라니.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진짜 기구한 과거의 망령이 붙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게 아니고서야 진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입덕은. 물론 이상은님은 사랑입니다. 과거의 망령이 아니에요. 엄연히 현역이십니다. 어쩌다가 입덕했는가 생각해 봤는데요.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이제 한 달 됐나? 잘 모르겠네. 근데 진짜 잘 기억이 안 나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입덕한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그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문득 기분도 꿀꿀한데 담다디나 들어볼까? 라고 해서 담다디를 검색했는지 아니면 제 알고리즘에 갑자기 나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랑 앞에서. 그냥 90년도 이상은님의 그대 떠난 후 무대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만 말하겠습니다. 잠시 제 TMI를 하자면요. 저는 9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해서 나온 어떤 케이팝 아이돌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돌들을 보고 자랐달까? 정말 어렸을 때 god의 그 육아일기 뭐 이런 거 했었던 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혹은 원조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의 담다디 이상은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감흥이 없었죠. 담다디만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웬만한 아이돌 무대를 봐서도 사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 그대 떠난 후 무대는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의 틀을 정말 한 번에 깨버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오히려 제가 아이돌 산업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면 정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안무와 그 무대 위의 동선, 그리고 뭐 앨범 컨셉이랑 그에 따른 뭐 의상, 뮤직비디오 등등, 뭐랄까요? 좀 이미 하나의 정말 상품이자 아트로서 뭐랄까 빈틈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거랑은 또 다른,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날 것의 맛을 맛보고 만 거죠. 이상은 님의 무대를 통해서. 담다디로 화려하게 데뷔한 18살의 그 이상은 님의 패기도 정말 멋지지만 20살이 될 때까지 사랑할 거야, 그대 떠난 후 등으로 무대를 막 누비면서 춤추는 이상은 님의 모습은 진짜 2024년에 제가 봐도 정말 끼가 넘치고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천상 가수란 이런 거구나. 본투비 아이돌이구나. 진짜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패션 센스 왜 이렇게 좋으세요? 입고 나온 옷들이 진짜 하나같이 힙하고 세련돼가지고 어제 나왔다고 해도 믿겠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과언이 아니라. 아니, 나중에는 활동하시다가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당대 최고의 아이돌이었으니까 스타일리스트도 붙고 뭐 했었겠지만 데뷔 초에는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것도 없었대요. 그냥 이제 대학 동기들 몇 명이 방학 동안에 이제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이거 입자 저거 입자 해가지고 무대 의상도 고르고 막 이러셨다는데, 그 이상은 님이 원래는 미대를 준비하셔가지고 미대 입시까지 준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타고난 미적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진짜 옷 입으시는 게 정말 안목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완전 요즘 스타일. 게다가 키도 178 정도로 크시니까 옷발이 정말 잘 받고요. 진짜 그냥 팔다리가 축축 기니까 춤을 막 추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아 진짜 너무너무 아, 저도 진짜 중학생 때는 키가 178까지 크고 싶었거든요. 정말 모델을 동경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델같이 큰 이상은 님이 막 정말 그렇게 담다디 같은, 막 그댄 떠난 후 같은 그런 막 댄스가 잘 어울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 댄스, 자유로운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 반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88년도에 강변가요제에 참여하셔서 대상으로 이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는데 이미 예선 때부터 이상은 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훤칠한 키도 그렇고 당시에 그 숏컷을 하셨어요. 머리, 이게 고등학생 때 이제 머리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그거에 연속으로 계속 숏컷을 하고 파마를 하고 막 이러시고 나오셨는데 뭐랄까 되게 파격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컨셉의 여자 아이돌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크러쉬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제가. 물론 한없이 자유로워 보이는 그 시절 이상은 님은 실제로는 사실 엄청 고생하시고 좀 트라우마까지 좀 겪으셨대요. 왜냐면 정말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된 상황이라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연예계에 덜컥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정말 담다디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정말 인기가 많으셨으니까 막 당시에 생방송 무대에다가 막 라디오 DJ, CF, 콘서트, 하다못해 영화까지 정말 말 그대로 살인적인 스케줄에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하죠.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시에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담다디라는 영화와 굿모닝 대통령이라는 영화 무려 두 작품을 이게 그냥 지금 아이돌들이 영화의 주연이 맡았다 급이 아니라 이 두 영화 모두가 약간 이상은을 위한,
이상은에 의한 막 이런 느낌. 아니 하다못해 영화 이름이 담다디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 이상은님 덕질을 하다가 진짜 살다 살다 제가 담다디 영화 편집본을 보고 앉아 있을 줄이야. 아 진짜 새롭더라고요.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상은 언니 팬분들께서 이미 그 영화의 요약본 1 할까? 요약본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은 언니 나오는 부분만 컷한 그런 편집본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진짜 그 시절 말로 청춘 스타라고 하죠. 아 참 힘드셨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파릇파릇하고 너무 싱그럽고 막 그러니까 진짜 양가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말하는 영화 제목 들으시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들 직접 보러 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로 결국에는 그 모든 아이돌 생활을 뒤로 하고 유학을 떠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돌로서는 은퇴를 선언하신 거예요. 데뷔 2년 만에. 그런데 사실 이거가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무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끼가 막 대단하고 당시에 막 여러 막 젊음의 행진 같은 그런 어 지금으로 따지면 10 대들의 가장 인기 있는 생방송 프로그램 MC도 막 도맡아 하시고 이러셨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세요. 본인은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너무 잘 소화해 내신 거죠, 그 모든 역할들을.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정말 '아이돌 이상은 스타 이상은이 그립다. 아 저 끼를 쪼끔만 더 하다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요. 그 이후의 행보가 제가 진짜 이상은 님에게 빠지게 된 계기였어요. 모두가 사랑하고 꿈꾸는 그 아이돌 자리를 탈피해서 진정한 음악 그리고 정말 '내가 한 사람으로서 예술인으로서 거듭나겠다.' 결심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제 몸을 던져서 발버둥친 20 살부터의 이상은 님의 행보 말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쪼끔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도 너무 민망한데 88 년도에 데뷔를 하셔서 90 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2 집까지 활동을 하시고 처음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대요. 일러스트레이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도 입시 미술을 준비하셨던 분이니까 좀 미술 쪽으로 유학을 가신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좀 '결이 안 맞는다.'라고 느끼셨는지 뉴욕으로 다시 유학을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20 살부터 20 대부터 머무르면서 브루클린의 허름한 스튜디오에서 다른 룸메이트들이랑 이제 지내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돼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음악을 따로 배우진 않았대요. 음악을 따로 작곡 이런 걸 배우시진 않았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 신문 기사에서 난 어떤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찾아가 가지고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곡들로 앨범을 채워서 이제 91 년에 3 집 더딘 하루를 어 발매를 하시거든요. 이 음악들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꼭 한번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2집 할 때까지 너무 스케줄에 막 진짜 막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았겠죠. 그래서 성대결절까지 오셨대요. 그래서 2집 때 그대 떠난 후 막 이런 거 들어보면 목소리 상태가 물론 음색이 너무 원래 쪼끔 허스키하시고 좀 그러시지만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3 집 그리고 4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인데요. 4집 비긴으로 가면 목소리가 진짜 그전에 비하면 완전 꾀꼬리 같이 변합니다. 네. 그 후부터는 계속 싱어송라이터로서 다른 어떤 조금 인디 쪽 뮤지션들과 계속 작업하시면서 지내시다가 가장 이제 명반으로 사람들이 많이 꼽는 게 언젠가는 이라는 진짜 갓띵곡이 수록돼 있는 93년도의 명반 5집 다크니스도 나오고요. 어 이때까지는 그래도 되게 한국의 예능 방송도 나오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로서 이제 딱 그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상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팬들도 그렇고 뭔가 방송국 관계자들도 사실 이상은님 보면 진짜 그 정도 재능과 끼면은 가만둘 리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하면은 한국에 가서 활동을 하니까 활동하러 가면 약간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스케줄도 다 이미 조금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당시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게 하기 싫었는데 이미 스케줄 잡혀 있고 또 매니저 잡혀 있고 스타일리스트들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예능에 나가서 코미디 연기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요때부터는 조금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도 하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조금 주체성을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장 명반이라고 꼽히는 공무도화가 95년에 발매가 되죠. 이 공무도화가는 일본에서 이제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우연한 기회로 일본에 가서 일본 분들을 이제 인연이 닿게 됐고 그걸 계기로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 상은 언니의 독보적인 매력을 알아보신 제작자분들이 같이 음악하자 이래 가지고 공무도화가라는 굉장히 동양적인 음색이 가득한 그 명반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무도화가는요. 대한민국 대중가요 명반 100선 있죠? 거기에 10위로 제가 알기로는 10위로 기록된 음반이에요. 그 차트 안에서 10위권 안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정말 같은 여자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분이고 저도 뭔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언니의 이런 모든 거를 다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몇 분을 말한 건지. 요약을 하자면 네, 총 16집 발매하셨어요. 이제 지금 6집까지 말했나요? 너무 길어졌죠? 언니가 소처럼 일해주셔서 저는 기쁘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웃긴 점이 뭐냐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은님의 언젠가는, 비밀의 화원, 삶은 여행 이런 음악들을 듣고 와, 이 가수 진짜 내 취향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워낙에 명곡들이니까 저도 듣고서는 귀에 익긴 했었거든요. 특히 막 비밀의 화원 같은 거는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에 익고 '아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그 비밀의 화원이 이 가수가 원곡이구나.'라고 했지만 제가 막 무대를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음원을 듣다가 알게 된 노래들이라서 뭐 가수 얼굴이 그냥 물론 언니의 얼굴이 표지에 드러나 있긴 하지만 이게 매치가 잘 안 됐달까? 그 담다디 이상은이랑. 진짜 담다디 이상은일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심지어는 '동명이인이구나.' 뭐 이런 자각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상은 님이 리체라는 이름의 외국 활동명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조금 스펠링이 독특해요. 리는 그냥 이제 한국의 이자를 영어로 번역할 때 LEE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똑같고
체자가 그냥 단순히 CHE 뭐 이게 아니라 그 독일 철학가 니체를 약간 생각하면서 거기서 따오셨대요. 그래 가지고 그 스펠링이 막 Z 뭐 T 뭐 CHT 뭐 되게 조금 복잡해요. 딱 봐도 독일어. 약간 이 느낌이어 가지고 저는 그 리체라는 이름을 듣고 언젠가는 비밀의 화원, 삶은 여행 이걸 부른 이상은이라는, 그러니까 리체라는 가수는 인디계 거물이고 뭔가 그 베를린 같은 데에서 곡 작업을 하는 한국계 어 아티스트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진짜. 그 사람이 한때 담다디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네. 88년 당시에 강변가요제로 데뷔한 이상은 님을 아시는 그 시절의 분들은 이런 제 고백이 웃기시겠죠? 저도 웃깁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와 현재를 살아 과거와 현재를 사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단절되어 있거든요. 친절하게 이어져 있지 않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관심을 기울였죠. 네. 아니,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나 할까요? 사람이 무대 위에서 그렇게 빛이 나는데 안 보고 배깁니까? 안 반하고 배겨요? 입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나 사랑하라고 그냥 명령하다시피 매력을 뿜어내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현재를 사는 저는 그렇게 과거와 이어졌습니다. 노스텔지아로 향하는 오작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담다디의 이상은, 비밀의 화원을 부른 이상은, 올해 데뷔 36주년을 맞이한 이상은을 통해서. 그런데요, 상은 언니를 통해서 과거와 이어지니까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바로 미래가 따라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내일에 대한 기대요. 아이돌 한 번씩 다 좋아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저 사람과 닿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감정.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요즘 저의 추구미는 이상은 님입니다. 추구미는 롤모델이랑 비슷한 말인데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롤모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이렇게 나왔고요. 추구미는 추구와 아름다울 미자를 합친 말, 자신이 지향하는 미적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커리어적인, 사회적인 지위보다는 그 삶 자체에 특히 분위기나 아우라 같은 조금은 더 그 사람의 관념적인 지점에 주목하는 단어가 추구미인 것 같아요. 뭐 생활 밀착형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태도, 언행 같은 것처럼요. 예컨대 이상은이 내 추구미야. 이런 것은 단순히 상은 언니가 입은 옷들을 따라 입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눈빛, 무대를 즐기는 자유로운 율동, 자신감 있는 태도, 그의 삶에 대한 철학, 뭐 이런 걸 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또 외적인 아름다움은 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인터뷰에서 상은이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가 되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상은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 되거든요. 그리고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렇게 자유롭고,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상처받고, 또 그걸 통해 남을 위로해 줄 줄 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은이 제 추구미이고 제 아이돌입니다.
추구미라는 게 꼭 내 또래의 지금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누군가일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고 막 멋지고 예쁜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괴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반면에 이미 한 시대를 풍미했고 묵묵히 소처럼 활동하여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낸 연륜이 넘치는 리빙 레전드 이상은 오히려 좋아. 저는 제 추구미가 상은 언니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비틀즈, 마이클 잭슨, 마돈나 당연히 이름은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작품도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 세대의 아티스트는 아니잖아요. 물론 위대하죠. 근데 뭐랄까 그 동시대 팬들이 겪었을 그 충격과 센세이션을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거는 그들의 유명세나 어떤 천부적인 재능과는 별개로 시간이 지나면서 선구자나 다름없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나 재능을 다른 아티스트와 사회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세대들에게는 처음에 충격이 어느 정도 좀 디폴트 값으로 자리매김한 상태? 네.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젠지 세대들에게 아무리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처음 출시한 그 발표 날의 충격에 대해서 백날 말해봤자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자란 아이들한테 그게 막 그만큼 충격이겠어요? 한마디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충격이 조금 완화되는 거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기 때문이지 실제로 그것이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다했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이것의 진가를 알게 된다면 진짜로 그 아우라를 어떤 식으로든 느끼게 된다면 그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언니의 노래처럼요. 오래된 것들을 덕질하는 저로서는 이런 과거의 어떤 사랑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기뻐요. 감동과 감격이 남다르달까? 진가를 알아본 것 같은 느낌? 스스로 대견하고. 또 이러한 영혼의 충격을 있는 그대로 그 시대에 느꼈던 사람들이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압도당한다는 건 무척 귀한 경험이잖아요. 그 한순간의 경험이 정말 어떤 사람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 그때 끝내줬지 막 이러시는 어르신들 보면 누군가는 오버한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은 언니의 음악과 저의 애정 앞에서 고작 뭐 몇십 년 정도의 간극은 모두 무의미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모든 아이돌이 팬들에게 그러하듯 상은이 언니도 저한테 일상의 활력과 위안, 심지어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제시해 줬어요. 그냥 언니 노래처럼 자유롭게 예술을 사랑하면서 두려워도 꿋꿋하게 도전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실 저도 요즘 앞날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아시잖아요. 인생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다는 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요.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자꾸 뭐 부업으로 몇백만 원 버는 법, 지금 당장 성공하는 법, 유튜브 안 하면 바보 뭐 이런 것만 뜨고 그러면은 그거 썸네일만 봐도 막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어떡하지? 나 이러다 진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발 동동 구르면서 불안해했었거든요. 그럴 땐 다들 뭐 "자신을 믿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 막 이러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암만 노력해도 자기 확신은커녕
어디가 앞인지 뭐 어디가 뒤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는 그럴 때마다 그냥 이어폰으로 귀 꾹 막고요. 상은 언니 노래를 들어요. 그러면 뭐랄까 뭐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건 아니어도 안개 속에서 언니가 길다란 나뭇가지 하나 내민 기분이랄까? 언니가 내민 마른 가지 하나 붙잡고 천천히 발걸음 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언니 따라가면 뭐라도 나오겠지 하면서. 나만 빼고 모두가 갓생 사는 것 같을 때. 나만 오늘도 실패한 것 같을 때.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나만 가난한 것 같을 때 다들 있으시죠? 그런 생각에 가끔 숨도 안 쉬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오래전에 누군가를 찾아 그들을 추구미로 삼아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게 1988년의 이상은이든 2024년의 이상은이든 상관없어요. 모두 다 같은 이상은이거든요. 또 아티스트가 아니라 운동선수여도 좋고요. 학자나 종교인이어도 좋습니다.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인물이어도 좋아요. 다만 나와 동시대의 지금 막 혜성같이 질주하는 사람 말고 일부러라도 나와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간극을 두고 있는 제 삶의 궤적을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면 세월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아주 멋지게 연출된 인생샷을 올릴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편집할 순 없어요. 인생은 무수한 점들로 이어진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멋대로 뚝 잘라서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통해서 삶의 궤적을 드러낸 사람들만이 인생에 솔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들의 우울, 실패, 환희, 외로움, 분노 등을 보면서 아, 그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거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구나 하는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감각을 깨닫고 시공간을 초월한 힘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초능력인데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들만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이에요. 언제 기대든 받아줄 것 같은 따뜻한 품. 사무치게 외로울 때 말없이 곁에서 주는 묵묵한 위로.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게 바로 그것이죠. 그 초능력을 받아야만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집니다. 어제를 길잡이 삼고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상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더 걸을 수 없으니 수많은 저 불빛에 하나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 바라봐. 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조금 더 빨리 강해지는 법을 배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세요. 그러다 보면 추구미가 언젠간 그대미, 그러니까 그대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상은 언니가 36년 동안 멋지게 그려온 궤적을 들으면서 한 발자국 내디딜 힘을 얻었습니다. 그 작은 도약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도 삶의 작은 흔적을 만들어낸 셈이겠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저만의 궤적이 만들어져 있겠죠. 저도 수많은 저 불빛에 하나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상은 언니를 보며 걷다가 언젠간 뒤돌아서서 저만의 삶의 궤적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참 재밌는 모양이네. 이게 나의 아름다움. 닥터 아진짜미라는 거구나. 이렇게요.
자, 오늘의 노스텔지아 신드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벌써 1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신이 나서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1988년도에 데뷔하신 이상은 님은요. 올해로 벌써 데뷔 36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새로 입덕을 하면서 그분의 그간의 행보, 그러니까 한 36년치의 덕질을 하느라 요 며칠 정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입덕을 할 때 뭔가에 빠지면 정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 타입이라서 현생이 참 불가한 때도 많고 그래서 참 상은 언니한테 곤란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상은 언니는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셨으니까요. 사실 제가 마무리에는 항상 음원을 넣어야 된다고 말해놓고 지금 1화랑 2화 때만 넣었나요? 네, 이렇게 말하기도 민망한데 오늘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냥 이상은 님의 노래를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집까지 내셨다고. 오랜만에 정말 언젠가는 뭐 삶은 여행, 비밀의 와원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 또 꽂힌 노래는 매일매일 꽂힌 노래가 달라지는데 제가 요즘에 오늘 꽂힌 노래는요. 몇 집이었더라? 그게 로맨토피아라는 제목의 앨범인데 2005년에 내셨어요. 정규 음반 12집이네요. 와, 12집을 또 2005년에 거기에 둥글게라는 곡이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 자체가 딱 그 2005년에 어떤 한국 인디 음악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래서 정말 추억에 잠겨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랑 7번 트랙 생애 한가운데 진짜 상은 언니의 곡은 하나만 추천해드리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노래도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정말 가사가 아시죠? 일품이에요. 언젠가는 그거 23살에 쓰신 가사라는 게 믿겨지세요, 진짜? 그 노래 아시더라도 가사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참에 한번 가사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정말 속을 열어보고 싶어요. 여기에 혹시 인생 2회차 아니신지, 상은 언니가 혹시 웹소설의 주인공? 근데 진짜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앨범을 그냥 한번 딱 정주행해 보시면 정말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언니 음악이 또 뭐 일하거나 뭐 이렇게 좀 차 한 잔 마시면서 듣기 좋은 음악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지금 녹음 시간이 59분이야 이게? 어머 미쳤다. 이 정도 덕질 토크는 해야 성이 풀리네요. 예, 승이 풀려. 예. 이제야 좀 잠들 수 있겠어요. 저번에는 새벽에 해놓고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 찝찝해서. 근데 확실히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2명이서 떠들 때만큼의 이야깃거리가 나오는지. 그래도 오늘의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은 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가수분들 많고 또 우리가 한번 추구미로 삼을 만한 멋있는 인간을 멋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정말 잘 모를 뿐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것처럼 사람한테 또 위로받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한번 오래된 앨범 들어보시고 오래된 영화 또 오래된 책도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또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너무너무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 제 노스텔지아 신드롬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시면 픽셀 애니메이션 이미지 같은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댓글 남겨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정말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이 누굴까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노스텔지아 신드롬이었고요. 저는 닥터 아진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